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꽃이 가득한 예쁜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식물에 관심이 많아지고 식물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보 가드너 지망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초보 입장에서 식물 생활에 입문하게 되면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딱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토양의 유기물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수성입니다. 수분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기성입니다.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수성입니다.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모든 식물들을 건강하게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쭉 보여드린 꽃들은 작년에 저희 집 정원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정원의 모습은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고요. 묵은둥이들을 조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묵은둥이들 밑에서는 복수초와 수선화들이 뾰족뾰족 올라오고 있습니다. 묵은둥이들을 지금까지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꽃들이 다 없어진 약간 삭막한 정원에 꽃 대신 이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앙상한 가지 위에 소복이 내려앉은 모습들이 정말 앙증맞고 사랑스럽지요. 그래서 겨우 내내 이렇게 감상을 하고요. 수선화가 뾰족뾰족 올라올 무렵에 묵은둥이들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가끔 내려가는 곳인데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할 때 가끔 내려가서 물멍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꽃이 자라기에는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곳입니다. 돌멩이도 많고 흙의 수분과 양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꽃들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꽃을 재배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꽃을 빠르게 번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삽목으로도 가능하고요. 포기 나눔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씨앗으로도 많이 번식을 합니다. 이 씨앗은 작년에 모아둔 페랭이 씨앗입니다. 꽃씨앗이 잘 여물기를 기다렸다가 꽃대를 뚝뚝 부러뜨려 와서 보관을 해두었다가 요맘때 뿌려주면 됩니다. 꽃 봉우리 하나에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은 꽃이 아주 화려한 양귀비이네요. 양귀비의 생명력도 아주 강해서 돌밭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꽃을 피게 하려면 꽃 씨앗이 여물어갈 때 빨리 채취를 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꽃 씨앗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와, 이게 다 꽃 씨앗들입니다. 꽃 씨앗이 정말 많죠? 이 정도 씨앗이면 아주 넓은 정원도 꽃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 씨앗을 채취할 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꽃 씨앗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은 꽃 씨앗이 땅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꽃 씨앗의 채취 적기는 꽃이 진 다음 꽃 씨방이 갈색으로 반쯤 변했을 때 그때가 채취 적기입니다. 그리고 이 꽃들도 잠깐만 한번 감상해 보세요. 꽃들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꽃들이 정원수 아래에 무리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첫눈에 반해서 올해는 씨앗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꽃이 가득한 정원을 만들 계획이라면 꽃 씨앗도 부지런히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풍성한 꽃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채취해서 모아둔 꽃 씨앗들도 많지만 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아온 씨앗들도 많습니다. 꽃 씨앗은 준비를 다 했고요. 작은 꽃 씨앗들을 골고루 잘 뿌리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을 씨앗 자체로만 뿌리게 되면 잘 뿌려지지도 않고 넓은 면적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수분이 없는 고운 흙을 준비를 합니다. 흙에 거친 것들은 골라내고 돌멩이들도 골라내고요. 씨앗과 흙을 섞어줍니다. 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모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밭에 있는 흙이 고슬고슬하다면 그 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흙을 씨앗과 섞어 주실 때 주의할 점은 흙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흙에 수분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씨앗과 흙이 뭉쳐져서 골고루 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주면서 씨앗과 흙이 잘 섞이도록 혼합을 해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작은 씨앗으로도 넓은 면적에 골고루 씨앗을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과 흙이 잘 혼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종만 하면 됩니다. 씨앗들을 골고루 준비했다면 이제는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키가 큰 것들은 뒤로 보내주고요. 키가 작은 순서로 앞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먼저 나무 밑에부터 씨앗을 파종을 할 건데요. 거친 나뭇잎들을 걷어내고 씨앗을 뿌려줄 겁니다. 이 나무는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 밑에서 이 앙증맞은 꽃들이 피어나면 정말 예쁘겠죠? 설계를 할 때에 꽃의 색감과 계절, 꽃의 키 높이도 생각을 하면서 파종을 합니다. 이곳은 작년에 그냥 놓아두었더니 잡초만 무성해서 올해는 꽃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먼저 꽃씨앗을 배치를 하고 라인을 잡아줍니다. 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리를 해주는데 꽃이 없이 비워두면 잡초 관리가 안 됩니다. 꽃씨앗을 파종을 할 때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을 정확히 그려줍니다. 꽃이 폈을 때 품종이 섞여서 피게 되면 꽃들이 지저분해 보이고 예쁘지 않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꽃들은 무리로 피어야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원하는 곳에 꽃씨앗만 파종을 하면 됩니다. 이곳은 잡초들이 무성했던 곳을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경계를 만들고 화단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정원은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정원을 꾸밀 때에는 생각 없이 꽃이 생기는 대로 심고 그랬었는데요. 자리 배치가 잘못돼서 다시 뽑아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리 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폭이 번식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 나무가 성목으로 자라지 않았을 때 빨리 뽑아서 자리를 다시 잡아주어야 합니다. 나의 정원에 작고 앙증맞은 꽃부터 화려한 장미도 몇 포기, 향이 진하고 작은 나무에서 꽃이 우르르 달려서 존재감 자랑하는 미스킴 라일락도 한 포기 심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새싹들이 뾰족뾰족 땅을 뚫고 올라오고 꽃봉오리가 봉긋봉긋 만들어지고 향기까지 풍겨줍니다. 이렇게 곁을 지날 때마다 바쁜 발걸음을 붙들고 자기 곁으로 다가와 쉬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꽃씨앗은 다 뿌려주었고요. 꽃씨앗이 흙에 묻히도록 살짝만 덮어줍니다. 완벽하고 꼼꼼하게 덮어주지 않아도 씨앗 발화는 잘 됩니다. 이렇게 예쁜 장미를 자리를 잘못 잡아서 이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가지를 다 잘라내고 옮겨줬는데 올해 꽃을 피워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해서 물을 몇 번 주었고요. 꽃씨앗을 파종한 곳에도 물을 흠뻑 줍니다. 넓은 정원에 꽃을 풍성하고 빠르게 보고 싶을 때에는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은 100m 뚝방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을 해서 관리를 잘 해두었더니 많은 분들이 포토존이라면서 머물다 가기도 했답니다. 꽃씨앗을 잘 선택을 하면 양귀비처럼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꽃들을 잘 보여줍니다. 봄에는 양귀비꽃이 하늘거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가을에 또 한 번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줍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꽃을 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씨앗으로 파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꽃씨앗 선택을 환경에 맞추어서 잘했고 계절을 다르게 해서 꽃을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했더니 잡초로 무성했을 뚝방길이 꽃길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꽃을 또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포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종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나눔해줘서 가져왔는데요. 한 포기만 있어도 여러 곳에 포기 나누기해서 심어두면 금세 꽃동산으로 만들어 줍니다. 모종들의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요. 꽃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요. 품종별로 나눠서 심기는 했습니다.
꽃은 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수선화도 이런 방법으로 화단 전체에 번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꽃을 빠르고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원의 계절마다 다른 색, 다른 모습으로 꽃과 향기가 가득하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정원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